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의 동교동 옛 사저 관련 입장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의원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보도합니다. 이재명이 몸통으로 보여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C7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사업 초기부터 철저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경심 아줌씨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경심이 형 집행정지가 된다면 정유라 씨는 그 후 어떻게 할지 계획까지 세워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의 재미를 더해 전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은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김홍일, 김홍업, 이렇게 첫째, 둘째 아들은 사별한 첫째 부인의 아들이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홍걸은 둘째 부인이 낳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막내 아들이죠. 삼형제 중 둘째와 셋째, 김홍업과 김홍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등 형제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추저분한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김대중의 둘째 부인인 이호 여사가 작고한 뒤엔 동교동 사저를 가지고도 또 마구마구 싸워댑니다. 고 이호 여사는 사저를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매각할 경우 3분의 1을 기념사업회가 쓰고 3분의 2는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라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바 있는데 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불충분했고 그리하여 이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식이자 민법상 상속인인 김홍걸 의원이 상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교동 사저에 대한 소식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폰을 통해 최근 보도가 됐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 김홍걸과 분쟁을 벌여온 김홍업의 동교동 사저 관련 입장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교동 사저는 정치사적 의미가 큰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보다는 서울시가 위탁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김홍업 전 의원이 가족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사저는 각종 세금 체납으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고 이호 여사 사후 이 여사의 친자인 삼남 김홍걸 의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상속세 체납액이 20억 원을 넘었다며 차남 김 이사장 측은 사저를 공시지가로 서울시가 매입하면 은행에 돈을 갚고 김대중 평화센터 연구기금과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남 김 이사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차기 시장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DJ는 재임 시절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켜 기념관을 건립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김홍걸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5개월 만에 부동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희귀한 무소속 비례대표입니다. 김홍걸은 상속세도 내지 않을 거면서 친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 걸 보면 돈독이 전신에 마구마구 퍼져 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DJ 둘째 아들의 입장을 어떤 연유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걸까요?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정치부 기자로 12년 넘게 활동하면서 동교동계 인사들과 인연을 형성해 현재까지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서울시 측에 동교동 사저를 매입해달란 제안을 했지만 서울시가 체납 문제로 인해 규정에 맞지 않아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조 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2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수진 의원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을 기부 체납 방식으로 가능한지 판단해달란 요청이 와서 검토를 했더니 매입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체납이 있다면 서울시가 매입을 하기 위한 조건에 맞지 않으며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면서 조 의원이 기자 시절에 동교동계 출입을 오래 하다 보니 김 전 대통령 사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 같다.
서울시에서 기념관이나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사저를 손에 쥐고 있는 김홍걸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조수진 의원이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궁금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는 김홍걸 의원은 기사를 보고 관련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 조 의원과 친분 관계도 없어서 서울시와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형인 김홍업 전 의원이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이라 김 의원도 왜 조수진 의원이 저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센터 세금 체납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세금 체납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동교동 사저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 상황으로 한다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쪽 저쪽 입장을 다 들어보신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내려지시나요? 조수진 의원이 DJ 관련한 일을 왜 이렇게 신경 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김홍걸의 60만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무엇보다 100억대 재산이 있는 김홍걸이가 동교동 사저를 끝까지 개인적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쇠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동시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런 막내 아들을 두심에 자랑스러워서 미칠 지경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도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C7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이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관 협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을 비롯해 전면 재수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내쉬어집니다. 이강길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지분을 넘기고 손을 뗐기 때문에 대장동의 원년 멤버라고 보면 됩니다. 어떠한 범죄를 성공시키기까지 그 과정에 어떤 인물이 발을 담궜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겠죠. 검찰은 이미 지난해 2차례나 이강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기초를 다시 단단히 다지기 위해 지난 2일 또 부른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이강길 이 사람도 어떻게 될까 봐 그게 좀 염려됩니다. 이강길은 자신의 회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C7을 통해 2009년부터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강길은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멤버들과 교류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강길이 재직할 당시 C7은 성남시가 2005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개발이 불발되자 이강길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C7이라는 회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강길 전 대표는 회사에서 손을 그냥 뗀 게 아니라 남욱 변호사 등에게 C7 지분을 넘기고 그만뒀습니다. 그 시점이 2011년 7월인데 그로부터 3년 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됐고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런 점들만 따져보더라도 이강길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초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검찰은 이강길 대표의 이번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 남욱 변호사 등이 담당한 역할과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의 기류 변화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강길 전 대표 외에도 대장동 원주민들과 초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다시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길 전 대표 조사 전날이었던 지난 1일엔 대장동 원주민이던 우계희 씨 종종 측으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며 원주민을 설득한 육성 녹음 파일을 대거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증거 확보 소식에 이어 대장동 개발 몸통 잡아들인 검찰, 구속 수사하다. 이런 소식도 조만간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정경심 아주머니가 디스크 파열 하지마비 어쩌고저쩌고 하며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들려왔었죠. 이런 웃기지도 않는 소식에 대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우리 엄마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는데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거 어찌 될지 지켜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유라 씨와 같은 마음으로
제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예정인데요. 지난 2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행정지 받아주면 나도 조민학교 앞에 가서 시위할 것이라며 우리 엄마는 수술 받을 때도 해주지 않았다. 공평하게 하자. 어딜 나오냐? 라고 썼습니다. 아울러 정 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만 정전 교수를 놓아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뇌물죄 뒤집어 써서 재산 다 뺏기고 8월에 대출 만기였는데 갚지도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조국 아저씨네 집이 혹시 이런 상황보다 더 개판 5분 전인가 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유라 씨는 8.15 광복절 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정경심 등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저희 엄마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 사면에 문서를 위조해 딸내미 대학교 보낸 재활용 쓰레기만도 못한 자범을 함께 풀어주는 그런 결단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지만 신속한 수술을 해야 한답시고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정경심을 서울중앙지검이 어찌 처리할지 이건 참 미지수입니다. 쇼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심이 아줌씨는 지난 6월에서 7월 구치소 안에서 4차례나 낙상한 것으로도 알려졌고 여기에 더해 정경심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받은 검사에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은 연령이 70세 이상도 아니고 임신 6개월 이상도 아니므로 첫 번째로 말씀드린 편치 않은 감옥 생활 때문에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야만 형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 정유라 씨가 조민이 다닌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다면 그땐 이미 정경심의 수감 생활이 정지됐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부디 제가 이딴 소식만큼은 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저희 채널은 정경심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경찰은 양측 다 조사를 마치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반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경찰은 저희에게 빠른 결론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경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 제가 또 야무지게 조국 정경심 부부를 약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